문제 자체는 뭐 거기 있는 문제 푸는 데는 별 큰 그거 없는데 개념 정리만 좀 해. 자, 증가 감소를 배우고 극대극소를 배우는 최종 목표. 3차 함수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즉 어느 위치에 어떻게 그림이 생겼는지를 그릴 수 있다. 그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 풀라고 이제 나오는 거야. 이때 이 증가 감소라고 하는 건 미분 활용의 첫 번째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요렇게 써 있으면 어떤 뜻이었냐면 x가 a인 자리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읽었던 놈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지. 그럼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요 점이 A라고 한번 해보면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죠. 그러니까 F 프라임 A가 양수가 된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점이 A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렇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지. 또 이런 점이 A가 된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역시 또 양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A가 양수로 나올 거다. 그럼 결국 이게 그래프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F 프라임 값이 양이 되는 곳은 이 그래프의 그 그림상 여기가 이제 나중에 기준점이 되겠죠. 이런 데는 이제 극대극소라고 나중에 하겠지. 잘 보면 그래프가 x가 커질수록 y 값이 커지는 어떤 부분 위에 있는 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된다는 건 이 점에서 현재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야. 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고. 근데 f 프라임이 음이 되는 곳을 살펴보면 여기든 다 f 프라임이 음으로 나오는 곳일 텐데 이런 곳은 결국 그래프가 x가 커질 때 y 값이 감소하고 있는 중에 어떤 위치라 이거죠. 여긴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증가 감소라는 게 우리가 했던 f 프라임 미분계수의 부호에 의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활용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f 프라임 a가 양수인 거는 x가 a인 자리에서 현재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f 프라임 a가 음이 되는 곳은 이 자리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f 프라임의 부호를 조사하면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연달아서 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야. 원래는 다 하진 못하지만. 자, 요게 이제 그 증가감수의 내용이에요. 특히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는 함수 또는 감소하는 함수를 표현하자면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함수는 이 f 프라임 x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함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라는 표현은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감소함수라는 표현을 쓴다. 이때 그러면 양이다 음이다로 지금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긴 왜 0이 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x 세제곱 같은 그림은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f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봐도 양의 값을 유지하는데 유일하게 이 자리요. x가 0인 자리에서는 f 프라임이 제로가 되기도 하죠. 순간적인 건 물론. 그렇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수 있다.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도 F'의 값으로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자리까지 포함해서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의 개념을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수영아, 극대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극대가 뭐예요? 네가 알 수 있는 대로 극대를 나한테 설명해 줘. 어떤 곳을 극대가 되는 곳이라고 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정리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노력해. 그래야 너 확실하게 잡혀. 수영의 대답에 따라서 오늘 수업 시간 끝이 8시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는 결정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빨리 얘기하겠지 뭐. 그러면 이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간다면 중간에 0이라는 점이 있겠네. 그죠? 그럼 F'이 제로가 되면서 그 앞뒤에서 양에서 음으로 변하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곳. 그죠?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극대의 뜻은 아닙니다. 원래 극대 정의는 뭐예요? 수영이 얘기할 수 있니? 극대 정의는? 특성 A, B를 잡았을 때 그 A, B 안에서 다른 모든 값보다 큰 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영이가 얘기한 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란 전제가 주어지면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좁은 의미죠, 좀. 근데 극대나 극소는 꼭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떤 x는 a를 포함하는 x는 a라는 자리를 포함하는 어떤 임의의 열린 구간에 대하여 이 fa의 값이 주변의 다른 모든 함수 값들보다 얘가 제일 크거나 같다면 x가 a인 자리를 이 자리를 극대라고 한다. 이 말의 정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함수가 불연속이어도 관계가 없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괜찮아. 물론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더 확실하고요. 그걸 다 포함해서 미분 불가능이어도 좋고 불연속이어도 좋은데 요거만 만족할 수 있다면 일단 극대라고 부른다. 근데 좁은 의미의 그 수영이가 얘기한 걸 얘기하자면 F'의 부호를 갖고 판단하는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F'이 없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자리죠. 여기가 A라고 쳐봐. 이건 연속이긴 하죠. 근데 X가 A인 자리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즉 F'A라는 값 자체가 없다고. 그래도 요 자리를 포함하는 아주 임의의 좁은 열린 구간에서 A 자리의 함수값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함수값들보다 얘가 제일 크거나 같다 이미 만족되면 이 자리는 극대라고 부른다. 여기는 극대가 맞는 거라고. 심지어 아예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x는 a를 포함하는 이미 어떤 열린 구간 내에서 요 자리의 함수값이 주변에 있는 요런 값들이죠. 요런 함수값들보다 여기가 제일 크거나 같다고 되면 요 자리는 극대가 맞다. 극소도 마찬가지로 정의하면 돼. 또한 아까 이제 수영이 얘기한 대로 어떤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이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서 그 x가 a인 자리에 앞뒤에서 f 프라임의 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 음에서 양으로 바뀌든 하는 이 경계 지점이 a가 된다면 이 자리를 극대나 극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자리는 f 프라임이 0이 되면서 이 앞에서는 f 프라임이 양의 값을 갖다가 딱 이 자리를 지나면 음의 값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이런 자리를 특히 극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 같으면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서 그 앞에서는 기울기가 음이었다가 지나고 나면 양으로 바뀌는 구간도 있을 수 있죠. 요렇게 바뀌는 곳,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곳을 극소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앞으로 대부분 다 몇 차 함수? 3차 함수나 4차 함수들. 그러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다룰 때는 이렇게 찾아 버릇하면 돼요. 단 이거는 아니야. f'A가 0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가 극대나 극소라고 말하면 안 된다. 즉 0이 되는 건 후보 역할인 거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변하는 위치, 그 자리를 극대 또는 극소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 여기는 f'이 제로가 되는 곳이긴 해. 접선을 그어보면 변곡 접선처럼 이렇게 나가니까. 하지만 요 자리 A 앞쪽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음이었는데 잠깐 0이 되지만 그걸 지나서도 구호가 바뀌지 않고 음을 계속 유지하죠. 이런 자리는 극대나 극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찾을 때는 일단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먼저 이렇게 좀 찾아놓고 그 중에서 되는 놈 안 되는 놈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극대 극소의 개념이고요. 일단 개념 설명하다 시간이 갔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대신 여러분들은 똑같이 레벨 3 거기 2까지 푸는 사람들하고 3까지 푸는 사람들 구분해서 여기는 풀어오시면 되는 거야. 나는 여기에 대한 예제 하나만 풀어주고 오늘 마무리. 예제 4번을 봐. 문제는 니네 풀 수 있을 거야. 대신 이거를 개념 정리된 걸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문제를 다룰 때 적용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요. 자, 예제 4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9x 더하기 4야. 이때 x가 알파라는 자리와 베타는 자리 여기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건 극대나 극소가 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고, 결국 그러면 이런 자리가 극대 극소에 해당되는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극대가 될 것이고, 3차 함수는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자. 극대 극소 아예 두 개가 다 존재를 하는 거죠. 있다면. 자, 그때 극값을 가질 때 이 극대 자리와 극소 자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위치를 좀 정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를 찾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 이렇게 나오는데 이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후보가 될 테니까 이걸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0이 되는 자리가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와 3인 자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알파 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베타 자리가 이제 3이 될 테니까 요 점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얼마가 되는 거고,
요 자리는 3, 얼마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9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3인 자리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3인 자리면 27, 3인 자리면 마이너스 27, 3인 자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4가 되니까 이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점을 A라고 이 점을 B라 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원하니까 X 좌표끼리 뺀 게 4분의 Y 변화량은 마이너스 32가 되어서 마이너스 8이라는 두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생길 수 있죠. 이해돼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한 활용 문제를 조금 연습을 해오시면 그때 질문 받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까지 하자.